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숙제 검사를 하거나 또는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실수에 관한 것이거든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수를 해서 아깝게 문제를 놓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이 문제는 틀렸는데 왜 질문을 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해보면 학생들이 그거는 실수를 해서 틀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녀분이 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 번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실수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 아주 잠깐 짧게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실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실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를 잘못 읽거나 또는 정말 터무니없는 계산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 답안지에 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학생이 너무 긴장을 하거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겠죠. 또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데도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실수들을 바로잡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긴장감을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할 거고요. 시험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사소한 계산 실수를 자주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상하게도 시험을 볼 때마다, 심지어 숙제를 할 때마다 이런 계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이 문제를 풀 때의 그 풀이 과정을 연습장에 그대로 한번 적어보고요. 문제가 틀렸을 때 그 과정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지 말고 문제의 답을 확인했을 때 자기가 구한 답이 틀렸다면 한번 자기가 계산했던 과정을 눈으로 다시 한번 쭉 확인해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할 때 학생들은 또 무의식 중에 아까 했던 계산을 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틀린 부분이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하고 똑같이 풀었다면 당연히 또 똑같은 답이 나올 텐데 마치 문제를 처음 푼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계산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번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다 보면은 학생들이 귀찮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훑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 문제를 내가 검수하듯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풀다가 답이 틀리면은 그 과정을 지우고 다시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이 틀렸을 때는 내가 어떤 그 과정에서 계산이 틀렸는지를 꼼꼼히 찾아보는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까 내가 문제를 풀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부터 어디에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찾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특정한 연산에서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정수, 유리수의 연산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유난히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들을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내가 이런 계산을 할 때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 그런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실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학생들이 하는 실수는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는 실수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실수라고 하지 않는데요. 실수라는 핑계에 가려져 있을 뿐 어떤 개념이나 수학적인 문제 풀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하나의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신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학생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괜찮으니까 혹시 그 실수가 뭔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자기가 뭐 어떤 조건을 어떻게 잘못 사용했는지, 또는 어디에서 문제를 잘못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 학생이 정말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히 바로잡고, 또 문제풀이에서 잘못된 접근이 있었다면 그 풀이가 왜 틀렸는지, 왜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러면 올바른 풀이가 무엇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곤 합니다. 이렇듯 학생들은 자신이 잘못 푼 문제를 그냥 단순히 실수한 것 같아요 라는 걸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좀 더 집중해서 어떤 부분을 실수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실수를 왜 하게 됐는지를 조금 꼼꼼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학생이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이 부분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해서 잘못된 오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번째, 즉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는 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찾아서 우리가 파헤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을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학생들은 숨기려고 하고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춰내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실수했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귀를 쫑긋 세우고 혹시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거든요. 학생들은 조금 피곤함을 느낄지 몰라도 이런 과정이 잘 진행되고 나면 뭔가 내가 그동안에 문제를 풀 때 조금 껄끄러운, 좀 꺼림칙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원하게 해소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실수를 했다고 할 때 어쩔 수 없는, 정말 이 친구가 너무 잘하던 친구인데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하는 실수는 위로를 하는 반면에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했다라고 하는 실수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혹시 자녀가 실수를 했다고 할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어렵다면 지금 자녀가 뭐 수학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선생님에게 아이가 혹시 실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실수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 자녀분의 실수가 아마도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짧더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자주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기를 약속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